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유가가 내년 유가 약세 전망 등으로 인해 4.2% 급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1월 인도분해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79달러, 4.2% 하락한 배럴당 63.0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2009년 7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내년도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3%대 초반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당초보다 더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내년도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올해 대비 3.1%대로 내다봤으며 이는 올해 2.2% 성장보다 0.9%포인트 높아지는 것입니다. 유로존 경제가 내년 초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있는 만큼 추가 부양이 필요하다고 에발트 노보트니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이 주장했습니다. 노보트니 위원은 현지 시간 8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진 연설에서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경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유로존 경제 역시 엄청난 침체 국면에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내년 1분기쯤이면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유로존 경제가 디플레이션을 생각할 정도로 위험스러운 상황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혜영입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이 다시금 흔들렸습니다. 독일의 산업 생산 부진과 중국의 수출 증가세 둔화, 여기에 일본의 3분기 GDP 둔화까지 그야말로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다시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이나믹하게 흘러가고 있는 국제유가 급락과 함께 그동안 상승 랠리를 보여왔던 미국 증시가 잠시 쉬어간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3대 지수 마감부터 살펴보시죠.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먼저 장 초반 혼조세를 보였던 다우지수 7주 연속의 상승 랠리가 잠시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가 0.59% 하락하면서 17,852선에 마감됐고요. 이 가운데 국제유가 급락과 관련해서 에너지 기업들이 다시금 여전히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 하락폭이 가장 두드러졌던 상위 5기업 모두 에너지와 관련된 쪽이었는데요. 다우지수 S&P 500 지수 역시나 0.73% 하락하면서 2,060선에 마감됐고요. 나스닥이 0.84% 하락하며 4,740선에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마감 지수 살펴보시죠. 역시나 1% 내외의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로존의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산업 생산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독일 지수가 0.72% 하락하며 1014선에, 이어서 영국 지수 역시나 1% 하락하며 6,672선에, 프랑스 역시나 1% 하락 마감하며 4,375선에 마감됐습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전반적인 시장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세 증가 둔화에도 중국은 3,0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이 GDP가 부진했던 일본 역시나 장중에 18,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재료 속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 강도가 국가별로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료들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먼저 출발 증시와이드 주요 코너부터 확인하시죠.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항방 시간입니다. 먼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에도요, 이 승을 다뤘는데 오늘도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관심주였던 아바텍이 월요일 고가 기준 13,300원을 찍고 7.3%의 승률을 보셨습니다. 승 쪽으로 무게감이 실었는데요.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관심주였던 MPK도 10.4% 수익률 거두시고 조기 목표 달성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체 승률은 45승 41무 28패입니다. 자세한 AS 부탁드릴게요. 네. 김혜영 아나운서는 이런 네. 모습이 상당히 좀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승이 많아요, 항상. 네, 승이 굉장히 많네요. 승승장구하고 계세요. 네, 항상 그랬어요. 네. 제 자랑이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어차피 제가 승이 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즐겁게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아바텍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텍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자, 일단은 그 아바텍은 실적에 대한 다이버전스 현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내려가는 데 비해 실적 3분기, 4분기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추천했던 부분이 어디냐 하면 자, 이 자리죠. 지지점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요. 차트가 다는 아닙니다. 맞죠? 항상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기인되기 때문에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종목 MPK 한번 같이 볼게요. 자, MPK도 한번 같이 보시면 이거죠. 이날 추천했죠. 예, 역별입니다. 다들 싫어하는 역별이에요. 하지만 차트상의 역별 그게 떠나서 과연 이 기업이 달라지는 가치적인 부분은 보이고 있느냐입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작년에는 중국에 대한 진출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보는 반면에 올해는 중국에 대한 진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MPK죠. 자, 미스터 피자는 중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는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자리에서 곧장 급등 어제 13%대를 찍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대로 끝일까요? 이대로 끝 안 나요. 어차피 시세는 붙었기 때문에 또다시 큰 시세가 나올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두 종목 모두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수익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준비하신 시초가 공략 5% 공략주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오늘도 좀 승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 준비하셨겠죠? 네, 당연하죠. 자, 종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주목합니다. 자, 현대상사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상사인데요. 지금 현재가가 31,450원 잡혀 있고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상 조금 빠질 수 있겠죠. 그거 조금 감안을 하시고 그림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현대상사의 주요 매출액 반영인데요. 시청자분들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위에서부터 읽어 드리면 자, 첫 번째 거는 베트남 공구, 두 번째는 오만의 자원 개발이고요. 세 번째는 카타르에 대한 자원 개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호주에 대한 자원 개발이고 다섯 번째는 바로 예멘의 LNG에 대한 자원 개발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항상 꾸준히 실적이 나타났던 반면에 예멘의 LNG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유가가 하락할수록 자, 이 기업은 힘들어지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환율에 대한 부분 기준선 자체는 1033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율은 워낙 약세 기조로 다시 한번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하락은 조금 과도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장이 조금 하락 출발하겠죠. 하락 출발에 맞춰 가지고 현대상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31,150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요 가격대 시초가 문제없는 가격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자, 차트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1,150원이면 이 하단 자리거든요. 자, 올 수 없는 다시 한번 더 쌍바닥 권역이 이루어진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가격대 31,150원이 시초가 공략 자리가 될 수 있겠고요. 자,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32,000원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 상당히 무난합니다. 어차피 시장 빠지면서 시작하더라도 본질적인 개별주 장세는 여전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는 또다시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오늘 현대상사 좋은 포인트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5% 공략주는 현대상사입니다. 현재 한 45승 달리시고 있는데 46승 되시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2월 9일 화요일 개장됐습니다. 오늘 자세한 시장 상황과 함께 출발 전략 이 두 분과 함께 짜보겠습니다. JB스타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장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전일 1980선을 깨고 내려갔는데요. 현재도 약간 다소의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께서 현재 개장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현재 선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의 경우는 0.30% 하락한 253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에는 전에 좀 소폭 이제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현재로서는 0.16% 하락한 1975선에서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좀 닷새 연속 상승세를 좀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도 좀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0.14% 상승한 552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 시장의 경우는 좀 강한 이제 환율의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당분간 제가 보기에는 한 1120선에서 조금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분간 이제 좀 살펴본다면 1110원대 후반에서 1120원대 사이 그 박스권 형태를 그려가면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일본 시장도 개장이 됐습니다. 전일이었죠. 장중에 18,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하락으로 출발을 합니다. 0.64% 내린 17,820선에 출발됐네요. 자, 이어서 자세한 업종별 분위기 김근호 연구원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업종별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글로벌리 시장의 어떤 영향 때문인지 이제 약보합 수준으로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이 일단은 좀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는 차별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내에서는 전기가스가 가장 상승률이 좋고요. 현재까지 그 뒤로 이제 의료정밀, 보험, 섬유의복, 운수창고, 종이목재, 의약품, 전기전자, 통신 이런 순인데. 전기가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성격적으로 좀 특징이 있죠. 배당, 전통적인 배당, 그리고 또 내수 방어적인 성격. 그러니까 변동성에서 일단 이런 부분이 좀 점수를 받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한국전력이 1.66% 상승하고 있고요. 서울가스가 1.54%,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인천 도시가스도 한 0.7%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의료정밀 쪽은 뭐 DI 0.14% 상승하고 있고요. 미래산업이 10% 넘는 상승폭. 보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가 2.3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33%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쪽은 전체적으로 좋은데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제 뭐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하나생명, 하나손 화재 쪽이랑 손보 쪽이 좀 세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생명보다는 좀 이런 쪽에 포커스가 좀 보험 쪽 섹터는 잘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섬유의복도 사실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반등을 보여주는데 한세실업이 1.34%, 박림이 1.33%, 경방이 1.3% 상승하고 있고요. 쌍방울이 0.93%, 태평양물산이 오랜만에 반등 보여주네요. 0.92%. 그리고 LF와 일신방지 모두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F 같은 경우는 뭐 LG패션의 한 명이 변경된 거고요. 운수창고도 한번 보죠. 운수창고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주하고 이제 해운주들인데 간밤에 유가가 또 한번 하락을 좀 해주면서 항공주들이 수혜를 봤죠. 동방 같은 경우 9.25%, 아시아나항공이 5.84% 계속 이 좋은 모습을 흘러가고 있고, KCTC가 5.62%, 그리고 한솔로지스틱스 3.87%, 국보가 2.97%, 그리고 아시아권역의 해운의 탑인 이 흥하해운이 2.32%, 그리고 대한항공이 2.16% 상승 중에 있고요. 천일고속, 한진해운, 한익스프레스, KSS해운 같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은행업종이 또 좀 올라왔네요.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이 0.3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쪽도 한번 보죠. 의약품 쪽도 오늘은 좀 상승폭이 나오는데, 우리대제약이 6.37%, 삼성제약 4% 상승 중에 있고요. 일성신약, 한독, 대웅제약, 삼진제약, 동성제약, 현대약품, 명문제약, 동아약품이 이제 전일에 뭐 리베이트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뭐 낙폭과대에 의한 어떤 단기적인 되돌림 현상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해제약, 유유제약, 국제약품, 동아ST, 한미약품, 종근당, 일양약품, 보령제약 같은 것들이 강보합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IT 쪽 전기전자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코리아서킷가 9.94%, 전일에 이제 FPCB 관련된 종목들 좀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코리아서킷도 9.94% 상승 중에 있고요. 대동전자가 3.5% 가까운 상승폭, 휴니드, 이필름, 성문전자, 하이트론, LG전자가 0.96%, 대덕GDS가 0.88%, 자화전자, 한솔테크닉스, 일진디스플레이, 그리고 대덕전자, 아남전자, 그리고 삼성전기가 0.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삼성전자도 0.08% 강보합권에서 일단 130만 원을 좀 지지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이제 보합 수준이나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통신도 오늘 LG U+를 제외하고는 SK텔레콤과 KT 모두 강보합 수준에서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외의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약보합 또는 약세를 움직이고 있다. 코스닥 한번 보죠. 코스닥은 인터넷 업종이 제일 강하고요. 일반 IT, 출판, 매체, 복제, 통신 장비, 소프트웨어, 섬유, 의료인데, 인터넷 쪽은 역시나 다음 카카오가 1.6% 넘는 상승폭, 사람인 HR, KINX, 이상 네트워크스, 가비아가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쪽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IT 부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고요. 위닉스가 오랜만에 13%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그 뒤로 이제 삼본 정밀전자, 서울전자통신, GMP, 프리엠스, PNE솔루션, 파버나인, 대성일테, 하츠, 인터엠, 신성 델타테크, 삼진, 유라테크 같은 종목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도 오늘 좀 강한데, 스포츠 서울이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고요. 예림당이 1.4%, 역시나 이 도서정가 할인의 제한폭,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저가항공의 지분 평가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그 뒤에 이제 능률교육과 로엔이 뒤따르고 있고요. 통신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물 인터넷하고 좀 엮여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일단 팅크웨어가 5% 가까운 상승폭, 다산 네트워크스도 4.7%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콤, 네오아리나, 포티스, ITX 시큐리티, SAT, JB 업무주먼트, 대명 엔터프라이즈, 옵티시스 같은 종목들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소프트웨어 쪽도 오늘은 좀 강하네요. 한국전자인증이 5% 넘는 상승폭, 투비소프트, 인피니티 헬스케어, 코나이, 넥스트 류밍, 모바일 리더, 디오텍, 안랩, 한국정보인증, 비트컴퓨터, 아로마소프트 같은 종목들 강보합 수준에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섬유의료 쪽도 역시나 코스피하고 좀 맥락은 같은 것 같은데 원폭물산이 2.7%, STO가 1.98% 상승하고 있고요. 그 뒤에 GN코, 우성INC, 웰크론이 뒤에서 잘 따라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업종별 흐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를 좀 해봐야 할 텐데요. 자,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짚어주시죠. 네, 현재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반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경우는 84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지고 있지만은 외국인은 170억,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81억 원 정도의 매도를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만의 좀 매수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의 경우 현재 좀 8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본다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이 현재 88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25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 금속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이 현재 20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기 가스업의 경우는 반대로 외국인이 현재 좀 33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운수 창고의 업종의 경우 최근에 수급 흐름이 좋았지만은 지금 현재 외국인의 4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의 경우 반대로 13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융업종의 경우도 현재 외국인만이 15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그 매도세를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조업종의 경우는 기관에서 1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IT 하드웨어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양 매도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화학 업종의 경우도 현재 외국인만이 2억 원 정도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급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높아지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달러 강세가 오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5원 7전 내린 1112원에서 출발이 됐는데요. 자세한 외환시장 동향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전화 연결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동향 짚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5원 70전이 하락한 1112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저점으로 반등하면서 낙폭을 다소 줄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14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차익 실현성 조정을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11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어제 아시아장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이에 따른 엔화와 호주달러의 약세 등이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달러 강세의 차익 실현의 명분을 제공한 것은 국제 유가의 하락이었는데요. 국제 유가가 현 수준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에너지 섹터를 중심으로 증시가 약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일본과 중국 경제의 부진을 배경으로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이를 반영한 달러화가 약세 조정을 보였습니다. 달러 N은 어제 아시아장 초반의 121.84엔으로부터 오늘 새벽에는 120.18엔까지 하락했고요. 어제 오후 0.82달러 중반대까지 하락했던 호주달러는 0.83달러대로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달러 원은 어제 서울시장에서 1121원 7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이후 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오늘 새벽 뉴욕 여객시장에서는 1112원 65전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그 성격이 차익 실현에 의한 것인 만큼 다시 강세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염두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제 유가의 추가 하락이 달러와 강세의 재료를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달 중순에 열리는 미 연준의 12월 FOMC 회의에서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삭제될 것이라는 전망 역시 달러화가 다시 강세를 재개하는 주 배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 원 역시 상승세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역외 시장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N1 매도 포지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시기에 엔화는 엔화의 자체적인 약세 요인까지 반영하고 있는 만큼
원화보다는 약세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고요. 이를 반영해서 N1 재정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외환 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이를 이용해서 동경에서 달러 N을 매수하고 서울에서 달러 원을 매도하는 거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달러 원의 매도 포지션은 N1 환율을 방어하려는 당국의 매수 포지션과 충돌하게 되면서 달러 원의 방향성이 둔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달러 원은 1110원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겠고요. 1106원에서 1118원 사이의 거래 범위가 예상됩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이 글로벌 달러의 차익 실현의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달러 강세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대 놓으셨는데요. 하지만 원달러 환율 속도는 다소 점진적일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돌발 종목입니다. 먼저 국제유가가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배럴당 63달러까지 내려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유와 조선, 동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가는 쪽은 한국전력입니다. LGU 플러스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에 배당과 관련된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고요. 한국전력 이어서 위닉스도 흐름이 좋습니다. 흑자 전환에 관한 기대감과 함께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유가가 하락하면 요새 최근 트렌드는 그렇죠. 화학이나 뭐 정유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는 부분들인데 특히나 정유업종들 뭐 이제 컴플렉스 케미컬이라고 하죠. 이제 순수화학 업체들이 이제 퓨어캠이라고 하는데 이쪽 이 정유주들이 굉장히 좀 안 좋죠. 그래서 GS, S-오일, 뭐 SK 이노베이션 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주말이었죠. 이 모건 스탠리에서 내년에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98달러에서 7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하락은 뭐 트렌드리하게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중요한 게 이제 유가가 어디에서 좀 이 바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좀 다시 리바운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이 글로벌 IB 쪽에서는 뭐 단기간엔 힘들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바뀐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전망한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43달러까지 위축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으면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오펙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내년 2분기에 공급 과잉이 피크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오펙의 공급 물량에 있어서의 조정을 그러니까 감산이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서야 된다라고 보고서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 시간 기준으로 내년 1월 인도분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인도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 1월에 인도되는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이제 그 수요처로 납품이 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뭐 일명 WTI라고 하는데 정거래일보다 한 4% 정도 하락을 했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유주들의 수익성 악화를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정유주하고 또 안 좋은 게 이제 조선주죠. 조선주가 왜 또 안 좋냐? 왜 정유주가 아니라 조선이냐? 조선 업종들은 내년도에 이제 이 해상 플랜트에 대한 수주가 좀 지연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유가가 좋아야 마진이 개선이 되고 마진이 좋아야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어야 결국 해상 플랜트의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내년 2분기까지 진행이 된다면 2분기까지 수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선 업체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뭐 정유 업체들은 뭐 직접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들 결국에는 근데 반대급부들이 오르게 돼 있죠. 유가가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업종을 꼭 찾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급락 이후에 잠깐 대반등을 나왔을 때 뭐 정유 업종이나 이런 걸 낙폭과대 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트렌드리하게는 일단 유가는 하향 추세를 그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요가 나아지지 않는 한은 철저하게 경제학적 논리로 접근했을 때는 뭐 가격 조정에 있어서 유리할 모멘텀이나 요소가 하나도 없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이제 한국전력이 좀 강하네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LGU 플러스 지분 매각 이 부분인데 일단 뭐 LGU 플러스는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왜냐면 뭐 매물출회이기 때문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한전은 좋죠. 한국전력이 그건 보유하고 있던 LGU 플러스 지분 전량을 매각을 했습니다. 오버행 이슈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금 유입이 될 수 있을 거고 거기다 플러스 연말로 갈수록 투자자들의 배당액이 기대가 되는 거죠. 한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배당 이슈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많죠. 부지 매각, LGU 플러스 지분 매각, 주주 환원은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그러나 뭐 주가는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다. 왜냐면 이제 47,000원대까지는 좀 매물대가 좀 두툼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뭐 47,000원을 좀 돌파하는 모습, 뭐 앞자리가 5자는 바뀌어져야 되는데 뭐 앞전에서도 5만 원 맞고 떨어졌으니까 일단 뭐 상단 저항은 한 5만 원이라고 보죠. 그러면 사실 5,000원 남았는데 뭐 10%도 10% 정도 되는 수준인 거죠. 10%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10% 정도 먹기 위해 지금의 리스크를 감안하겠다. 이 부분은 사실은 잘 모르겠고 47,000원이라고 잡으면 밴드가 더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주식에 조금은 위배될 수 있는 트레이딩 전략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추세나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쉽사리 한전은 깨질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 수익성 계산의 원년이 올해부터였는데 올해 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하게 움직였죠. 거기다 이제 모멘텀들이 계속 나왔고, 물론 이제 모멘텀이 올해로 끝나느냐 아니면 내년에도 줄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은 좀 달라지겠지만 쉽사리 좀 깨질 그 모양새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오늘은 또 위닉스가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오네요. 오랜만에 좀 급등인데 4분기 흑자전환, 3분기 제습기 반품에 따른 대규모 영업 적자가 나왔었습니다. 뭐 사실은 이거는 투자자들은 모두 좀 쇼크를 먹었죠. 위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근데 사실 위닉스의 기대감은 올해 이제 여름 기간까지 굉장히 좀 컸었죠. 이제 3분기에 좀 잘 안 나왔고, 제습기의 반품이 굉장히 좀 많았었고, 근데 4분기에는 이제 제습기 매출의 확대, 그리고 에어워셔 판매가 증가. 사실 제습기는 이제 습기를 제거하는 거고, 에어워셔는 이제 가습기라고 해서 습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생산하는데, 3분기 대비 매출액이 4분기에는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 같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던 부분은 특히나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1일이었죠. 주가가 좀 낙폭이 과했을 때, 그러니까 10,000원이 좀 깨졌을 때 거래량이 조금 실렸었고, 그때 좀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있었고, 버티다가 이제 오늘 중요한데, 오늘이 좀 뉴스가 나오면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오늘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오늘 만약에 좀 소화를 빠르게 또는 뭐 가볍게 못 시키면, 저는 오늘 또 많이 오른 부분 이후에 뭐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뭐 꾸역꾸역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근데 13,000원 이후에 13,0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녹록진 않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서도요, 국제유가 하락과 관련된 부분을 좀 짚어봤습니다. 조선과 정유가 밀린다면 갈 수 있는 쪽은 바로 수혜주죠. 항공주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해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연일 신저가 행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계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종목은 알서포트입니다. 일본 최대 케이블 방송사와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세 종목 확인해 주시죠. 네, 먼저 항공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항공주들이 최근에 좀 연일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런 좀 대형 항공주 말고도 좀 저가 항공주라고도 할 수 있는 AK홀딩스라든지 뭐 TA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항공의 경우는 어제 그런 회양 논란에도 불구하고 좀 2%대 현재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항공주의 경우는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번 좀 지수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4분기 부분에서는 여객보다 오히려 화물 부분에 대해서 좀 성수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차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본다면은 중장기 이제 노선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혜를 입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단거리 노선도 확대가 되면서 저가 항공주도 마찬가지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좀 유가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의 경우는 최대의 좀 수혜주다, 이렇게 좀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현재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일단 점차적으로 이제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면서 그 수익을 좀 챙겨 나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항공주의 경우는 지금 일단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늦은 때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실 분들에 한해서 조금씩 비중을 축소를 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챙겨 드리는 전략,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 오늘도 신저가로 좀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좀 3%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외국계에서 좀 강한 좀 매도가 보여지면서 아무래도 주가도 이렇게 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삼성 엔지니어의 경우 삼성중공업과 합병이 좀 실패가 되면서 이에 따른 이제 부담감이 좀 주가에 상당히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약세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 엔지니어의 경우는 저는 당분간은 좀 힘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왜냐하면은 그 삼성그룹의 그 오너들의 이제 지분이 좀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삼성이 어떤 좀 지배 구조를 좀 개편을 한다 해도 큰 수혜로 좀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유가 하락이라는 이런 좀 악재가 좀 반영이 되면서 당분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합병이 되기 전까지는 좀 주가가 글쎄요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섣불리 좀 접근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알서포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서포트가 현재 좀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본의 최대 케이블사인 그 주피터 텔레콤과 그 어떤 리모트코 모바일팩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현재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좀 사업의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는 모바일 원격 지원 서비스라고 합니다. 일단 사업 내용만 들어봐도 앞으로의 크게 좀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원격 지원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지금은 이제 추세가 좀 워낙에 좀 사업성이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다면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좀 주가가 상당히 좀 낙폭 과대된 상황이고 지금 약간 좀 넓게 본다면 이중 바닥형 그림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추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현재 좀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접근을 하신다면은 일단 3,060원 정도에서 조금 1차적인 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3,060원대 이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은 일단은 그 121선 부근인 한 3,300원까지 2차 목표가를 좀 세워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그 전망됩니다. 자, 다음 살펴볼 돌발 종목입니다. NHN 엔터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웹젠, 데브시스터즈, 한국사이버결제 대주주인데 이런 자회사들 가치 덕분에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이어서 CS 윈디입니다. 이 소액주주를 위해서 차등 배당을 결정했다라고 하네요. 이 소식이 2% 이상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서 얘기했던 웹젠입니다.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인기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연일 신고가 랠리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세 종목 확인해 주시죠. 네,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좀 반등세가 좋은데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들의 지분을 좀 보면 웹젠 지분은 27% 정도 갖고 있고요. 데브시스터즈 17%, 한국사이버결제 32% 이런 회사들이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회사 가치를 시가로 평가를 하면 굉장히 좀 이 주가 순 자산 비율이죠. 이제 PBR이 굉장히 좀 낮아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른 이 게임 업체가 W 게임이라고 하는 카지노 게임 개발 업체인데 IPO 준비하고 있죠. NH엔터가 굉장히 좀 이 자회사들의 상장에 따른 지분과 평가 이익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일시적으로 웹보드 게임 관련된 규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1차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이제 내년에 또 이 중순쯤에 선보일 신규 사업인 크로스보더 커머스 이쪽이 또 한번 주가의 어떤 모멘텀 그리고 자회사들의 가치 부과 이런 부분들이 좀 녹아져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자회사들이 잘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 차등 배당 결정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2014년 현금 차등 배당을 실시키로 했다라고 밝혔고요. 배당 기준이 오늘 31일로 일반 주주 주당 700원, 최대 주주 350원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주와 최대 주주의 배당률의 액면가 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일반 주주는 140%, 그리고 최대 주주는 70%인데 뭐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좀 드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뭐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뭐 딱히 판단할 부분은 좀 힘들다. 일단 26,000원이 좀 깨지면서 바닥이 어느 정도 좀 다시 찐 이후에 이 이슈가 좀 나왔는데요.
중요한 건 뭐 28,000원에서 26,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이제 하단 지지로 과연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NH엔터가 가지고 있는 지분 회사 중에 이제 웹젠이 있는데, 웹젠이 이 중국 새로운 이 전민기적 웹젠의 모바일 게임이죠. 10일부터 중국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는데 사전 등록자가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 흥행 결국엔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계속적인 신고가. 사실 이게 뭐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한 14,000원 정도라고 잡으면 거의 2배가 넘었죠. 더블이 넘었는데 지금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트레이딩 할 수 있겠지만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 지켜봐야 되는 주식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돌발 종목입니다. 두산엔진입니다. 실적 회복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와 관련해서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전선주입니다. 입찰을 담합했다는 소식과 함께 동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반면 중국 국적주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 그야말로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3천선도 돌파를 했는데 이 가운데 차이나 하오란 상한가까지 올라섰다는 소식이 있네요. 세 종목 확인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 두산엔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산엔진의 경우는 6%대 좀 급락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좀 부진한 좀 전망으로 인해서 좀 함께 이제 주가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두산엔진의 경우 당분간은 힘들 것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조선 부분에서 수주가 좀 워낙에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엔진 가격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은 글쎄요, 이게 좀 빠르게 회복성을 좀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서는 좀 주가가 힘이 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워낙에 좀 급락세가 이어와졌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제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손절 라인을 잡아드린다면 이제 전저점 부분은 한 5,800원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워낙에 지금 좀 매물대 안에 좀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서는 주가가 크게 좀 그 상승세를 이어가기에는 약간은 좀 역부족이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좀 전선 관련 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입찰 담합 소식으로 해서 현재 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가온전선의 경우는 현재 좀 2%대 약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입찰 담합 소식이 나온다면 당분간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좀 악재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조금 불가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 전선 회사에 대해서 어떤 좀 확실한 이제 입찰 담합 소식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씩은 비중을 축소를 해 나가시는 전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중국 국적주입니다. 중국 국적주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뭐 차이나 하오라든지 중국 원양자원, 이런 중국 관련주들이 현재 조금 연일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회복 기대감도 좀 작용이 되었던 것 같고, 전일에 이제 상하이 종합 지수를 본다면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중국 국적주의 경우는 워낙에 지금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 왔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중국의 어떤 좀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오히려 소폭 더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한 번쯤은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돌발 종목 살펴봤습니다. 두 분 JB스타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증권사별 투자 전략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4인의 투자 전략 확인하시죠. 먼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정영훈 팀장입니다. 유럽과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승고르기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다음입니다.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유가 하락과 중국 정책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 짚으셨네요. 다음은 동부증권 용상지점 김현겸 주식팀장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다. IT와 IT 부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집중하자라고 하셨네요. 이어서 유진투자증권 석관동지점 안상현 대리입니다.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자라고 하셨네요.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 정영훈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글로벌 지표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시장 숨고르기가 이어질까요? 네, 우선 뭐 지난주 그 상승에 따른 어느 정도 좀 조정 장세가 좀 예상되는 한 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지표, 뭐 일본은 성장 지표, 뭐 유럽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산업 생산이 지금 다 지금 부정적으로 좀 나오면서 이런 좀 글로벌 지표 부진 속에서 또 투자자들의 좀 심리가 좀 악화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도 좀 쉬어가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숨고르기 장세가 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뭐 최근에 증시가 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사실상 뭐 주도주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주 그 자동차라든지 조선, 화학 이런 뭐 경기 민감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낙폭 과대 이제 순환매 장세가 좀 지속이 됐었고요. 결국에 시장을 끌고 갈 만한 뭐 상승세가 좀 나타나지는 좀 않았다라는 점에서 당분간 지속적으로 좀 낙폭까지 좀 순환매 장세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모바일 게임주 이러한 뭐 좀 테마성 움직임으로 인해서 상승세가 좀 나타났다는 점에서 아직 그 완연한 그런 좀 상승세를 좀 탔다라고 좀 볼 수가 없겠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좀 변동성이 좀 커질 그런 좀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 지금 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제일모직 상장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언제든지 좀 조정의 좀 핑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 장세를 좀 대비해야 될 그래야 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역시나 제일모직 상장을 기점으로 해서 연말 랠리에 대한 좀 기대감이 유효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어떻게 보면 좋은 좀 매수의 기회로 삼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대형주는 낙폭과대 순환매 장세 연출되고요. 반면 코스닥 쪽 흐름이 조금 더 양호한 상황인데요. 제일모직 상장을 앞두고 이 변동성 확인하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 좀 잡아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 정영훈 팀장과 함께 오늘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요. 지금 또 많이 출렁이고 있어요. 그죠? 1970선 포인트까지 거의 또 내려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은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어떤 부분,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과연 이렇게 지금 어떤 변동성이 나타나면 결국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영향은 좀 미미해질 것이라고 또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자꾸 흔들리는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이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때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요, 여전히 조금 변동성 구간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아직은 대내적 여건이 증시를 들어올릴 만한 큰 모멘텀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구간에서의 실적이 좋지 못한 종목들은 결국은 기술적 반등에 거치고 있다는 점이고, 이 기술적 반등이 상승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구간 쪽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 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따라붙으면 어김없이 패대기를 치는 그런 장이라서 여러분들이 더 힘들 수 있는 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군들은 잘 가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대형 IT와 그리고 뭐 지금 대형 종목군들과 지난 종목군들 위주로 빠르게 좀 AS 하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보세요. 이제 49,000원 넘어가 있습니다. 그죠? 또 오늘도 1%대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제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 뭐냐 하면 SK 하이닉스는 꾸준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건 이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꾸준한 상승세의 요인은 결국은 실적이고 또 하나는 모바일 D램의 성장세입니다. 이 모바일 D램의 가격, 그 다음에 D램 가격들이 안정화되고 있고 모바일 D램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이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가도 역시 지금 또 한 번의 출렁임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전고점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간다면 이런 종목군이 가야 그것이 정상인 그런 장입니다. 자, 실적이 안 좋은 종목군이 올라오는 것은 결국은 비정상적인 장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낙폭과대라는 쓸데없는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그죠? 그 낙폭과대가 과연 진짜 진정 낙폭과대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도 꼭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동차 쪽 보시게 되면 자동차 쪽이 오늘 좀 좋지 못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선, 정유화학. 자, 이거 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전일 오를 때 말씀드렸죠. 그죠? 결과적으로 오늘 또 빠지는 거예요. 그죠? 철강금속, 철강금속은 여전히 좀 아직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특히 중소형 철강사들은 괜찮은 모습이니까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은행, 증권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험은 다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삼성, 특히 생보사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삼성생명이나 하나생명 쪽은 여전히 조금 좋은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종목군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가장 두드러진 흐름을 보이는 것이 자, 이거죠. 차이나 디스카운트입니다. 금일 완미나 웨이포트, CKH, 차이나 그레이트 또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지금 건전한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고, 자, 이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감사법인을 국내 회계법인으로 바꿨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강조를 드렸었으니까요. 자, 이게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따라 붙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계속 강조 드렸던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보면 샤오미 관련 샤오미 이노칩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노칩이라든가 심텍, MC넥스 이런 것들이 잘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좀 예,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이 지금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 얘기 좀 꼭 좀 참고해. 차이나 하오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그죠? 차이나 그레이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9%대 지금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샤오미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그죠? 전일. 그리고 지금 중국향 부품 관련주 제가 보셔야 된다 그러는데 SK 하이닉스, 이노칩 이것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텍이나 화신테크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성정보가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거의 올랐었죠. 그죠? 오늘 건전한 조정 구간이 좀 들어와 있는데, 자, 언제든지 인성정보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걸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사물인터넷입니다. 자, 이 사물인터넷 미래 먹거리 핵입니다. 간다 확 간다 해서 지금 오늘 또 들고 나왔는데요. 미래 먹거리 핵입니다. 결국은 신성장 동력이고 신사업 쪽이고 스마트폰 2차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미래 먹거리 핵이 단순 조금 올랐다가 조정은 들어오겠지만 다시 재상승한다는 데는 무리가 없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사물 인터넷 개념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광의의 의미의 사물 인터넷 개념이에요. 사물 인터넷은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사물 인터넷이 됩니다. 도대체 사물 인터넷이 뭐길래 이렇게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많이 보이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물 인터넷은요, 이 광의의 의미예요. 스마트폰하고 연동되면 무조건 사물 인터넷입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보안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부품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통신도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광의의 사물 인터넷 개념인데, 그러면 어떤 섹터로 한쪽으로 전체 다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어느 정도 몰려가면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몰려 올라오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S넷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왔죠. 제가 강조 많이 드렸는데, 자,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 얼마나 이런 종목군들 아침 시간에서 방송 듣고 이런 종목군들 사놨으면 지금 수익률이 60%대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S넷. 자, 요게 뭐 쪽입니까? 통신 쪽이죠. 그죠? 통신 쪽에 먼저 매기가 쏠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S넷, 코콤. 코콤 뭡니까? 스마트홈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스마트홈 시스템이 이루어져야만 결국은 UHD TV하고 사물 인터넷 연결적인 부분에서 또 먼저 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홈 쪽이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의 사물 인터넷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통신, 그 다음이 지금 다산 네트워크까지 해서 통신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이 이제 장비에 플랫폼, 아니, 이 기본 장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본 장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필수 스마트, 그러니까 그 사물 인터넷의 필수 부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NFC라고 해서 NFC 칩이 있을 거예요. 근거리 무선 통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지금 전일 보면 파트론이라든가 이제 후발주자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파트론,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 이런 식의 후발주자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보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이 사물 인터넷이 되려고 하면 이 무선으로 되기 때문에 보안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안적인 부분에서 사실 사물 인터넷 보안이 뭐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은 아니겠죠. 결국은 인터넷상에서의 보안입니다. 그러니까 윈스 테크네시, 그러니까 지금은 사명이 윈스로 바뀌었는데 윈스라든가 뭐 라운시큐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SK CNC도 보안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시장 움직일 게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전체적인 플랫폼 회사들이 움직인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 통신 기본 장비, 보안 플랫폼 이쪽으로 매기들이 순환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명확히 아시려고 하면 여러분들 늘 좀 공개 방송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요 얘기들을 제가 공개 방송 시간에서 늘 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제가 공개 방송을 하면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말에 제가 또 강연회를 합니다. 바로 제가 그 대구죠. 토요일 날 대구 오후 2시입니다. 그 대구 상공회의소 4층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참고하시고, 일요일 날은 서면, 다시 서면 우리 투자증권 지점으로 갑니다. 오후 1시입니다. 일요일 날은 오후 1시에 서면 우리 투자증권인데요. 서면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우리 투자증권이 보입니다. 그쪽에 2층으로 올라오시면 강의실에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섹터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 동향에 대한 얘기들을 반드시 들려드릴 테니까 이번 대구, 부산 강연회에 여러분들 많이들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문의전화 1577-7451이에요.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참 우리 주식시장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상승 랠리를 가도 우리는 동참하지를 못하고요. 글로벌 시장 밀리자 우리 시장은 오늘 더 밀립니다. 전일에 1980선 내줬던 코스피, 현재는 1970선마저 내준 모습입니다. 1968선에서 흐름이고요. 코스닥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락 반전됐습니다. 550선도 깨고 내려갔네요. 자, 오늘 장에서는 부디 좀 전약 후 강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워드린 전략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